제발요.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세요. 7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 박수진. 몸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을 걸쳤지만 저기 있는 세 사람은 월세조차 내지 못해 쫓겨날 위기였다. 오늘 영상 보시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어떤 일을 하면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강민준의 손에서 블랙카드가 떨어질 뻔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럭셔리 부티크 매장 안. 37세의 그는 2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고르던 중이었다. 새로 사귀는 모델 여자친구 이지은에게 줄 선물이었다. 매장 직원들은 그를 보며 90도로 인사했다. 강남에서 여러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그것도 30대의 수백억 자산을 일군 젊은 재벌로 유명했기 때문이다. 이 목걸이로 포장해 드릴까요, 대표님? 네, 그렇게 해주세요. 민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손목에는 1,500만 원짜리 스위스 명품 시계가 차 있었고 발에는 200만 원짜리 이탈리아 수제 구두를 신고 있었다. 그의 몸에 걸친 수트는 맞춤 제작으로 400만 원이 넘게 들었다. 성공한 남자의 완벽한 모습이었다. 그런데 매장 밖 복도에서 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까지만 기다려주시면. 제발이요. 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쥐고 있던 블랙카드가 떨어질 뻔했다.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다. 한때 자신의 전부였던 그 목소리. 박수진. 대표님, 괜찮으세요?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주는 황급히 매장 밖으로 나갔다. 명품 매장이 즐비한 복도 한쪽 관리사무소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박수진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화려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색이 바랜 검은색 블라우스에 해진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단정하지 못하게 흐트러져 있었다. 무엇보다 그녀의 손이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한때 고운 피부를 자랑하던 그 손이 지금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오랜 육체 노동의 흔적이 역력했다. 죄송하지만 이미 3개월째입니다. 더 이상은. 관리사무소 직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가게가 요즘 너무 안 돼서 손님이 없어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때 수진 옆에서 두 아이가 일어났다. 민준의 숨이 완전히 멎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 괜찮아. 우리 그냥 가자. 그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수진의 어린 시절 모습과 똑같았다. 똑같은 눈매, 똑같은 미소, 똑같은 이마선. 의심할 여지 없이 수진의 딸이었다. 지우구나. 7년 전 겨우 5살이었던 딸의 이름이 저절로 나왔다. 그때는 유치원에 다니던 작은 아이였다. 아침마다 아빠 안녕 하며 볼에 뽀뽀를 해주던 그 아이. 이제는 제법 자란 소녀가 되어 있었다. 더 작은 남자아이도 엄마 곁으로 다가갔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그 아이는 학원 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가방이 너무 낡아서 곳곳이 해져 있었다. 운동화도 마찬가지였다. 바닥이 닳아서 구멍이 날 지경이었다. 재민이. 7년 전 겨우 돌을 지난 아들. 민준이 집을 나갈 때 갓난아기였던 그 아이. 걸음마도 제대로 떼지 못했던 그 작은 아기가 이제는 초등학생이 되어 있었다. 민준의 다리에 힘이 빠졌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다. 자신의 몸에는 1,000만 원이 넘는 명품들로 치장되어 있었다. 주머니 속 지갑에는 현금만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신용카드 한도는 몇억 원이었다. 하지만 저기 있는 세 사람은 월세 연체로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우리가 운영하는 매장입니다. 월세를 내지 못하시면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어요. 제발이요. 하루만 더 기다려주세요. 내일 돈을 구해올게요. 수진이 두 손을 모으며 애원했다. 그 모습에 민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한때 자존심 강했던 그녀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을 듯한 자세로 애원하고 있다니. 엄마. 지우가 엄마를 일으켰다. 16살 소녀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됐어요. 우리 그냥 가요. 이 사람들한테 더 이상 빌지 말아요. 지우의 목소리는 또래보다 훨씬 성숙했다. 아니, 성숙한 게 아니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지우야. 엄마 괜찮아요. 우리 또 다른 곳 찾으면 돼요. 재민이도 엄마 손을 잡았다. 12살 아이의 목소리치고는 너무 침착했다.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민주는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아니, 깨닫기 시작했다. 7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한 끼에 50만 원짜리 식사를 하고 해외 골프 여행을 다니고 명품 시계를 사 모으고 고급 외제차를 바꿔 타고 그런 삶을 살아왔다. 그런데 자신의 아이들은 월세조차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였다. 수진이 아이들과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세 사람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지우는 엄마 어깨를 감싸 안고 있었고 재민이는 낡은 가방을 꼭 껴안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민준의 발이 저도 모르게 앞으로 향했다. 다가가서 도와주고 싶었다. 당장이라도 그들을 따뜻한 곳으로 데려가고 싶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7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너무 무거웠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 궁금해하지도 않았다. 아니, 애써 외면했다. 성공에만 몰두하며 과거를 지우려 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세 사람이 사라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이 바닥에 떨어졌다. 2억 원짜리 목걸이가 들어있는 명품 쇼핑백. 그 안의 목걸이 하나로 수진의 1년치 월세를 낼 수 있을 것이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매장 직원이 뒤따라 나와 물었다. 아, 네. 민주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하지만 머릿속은 방금 본 세 사람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수진의 지친 얼굴, 지우의 성숙한 눈빛, 재민이의 낡은 가방. 포장된 목걸이 여기 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민주는 기계적으로 쇼핑백을 받아들었다. 하지만 그 무게가 전에 없이 무겁게 느껴졌다. 아니, 무거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민준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최신형 벤츠에 올라타면서도 계속 그 생각뿐이었다.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았지만 차를 움직일 수 없었다. 백미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완벽하게 정돈된 헤어스타일, 명품 수트, 그리고 성공한 사업가의 여유로운 표정.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은 허상처럼 보였다. 민주는 그날 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를. 완벽했던 그의 세상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민주는 그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청담동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천장만 바라봤다. 200평이 넘는 넓은 거실이 텅 비어 있었다. 아니, 고급 가구들로 가득했지만 민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벽면에 걸린 대형 TV에서는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자신의 회사 소식도 나왔다. 강민준 대표의 신규 빌딩 개발 프로젝트 1,000억 원 규모로 추진이라는 자막이 떴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오직 청담동에서 본 그 세 사람의 모습뿐이었다. 새벽 3시 민주는 결국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다. 서재로 가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다. 7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앨범이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수진의 웃는 얼굴이 나왔다. 결혼식 사진이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 옆에 민준도 환하게 웃고 있었다. 수진아, 나 꼭 성공할 거야.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민준아, 난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그때의 대화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다음 페이지에는 지우의 사진이 있었다. 갓 태어난 갓난아기였다. 민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다. 아빠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수진이 그렇게 말했었다. 민준도 딸이 너무 사랑스러웠다. 매일 밤 자장가를 불러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분유를 먹였다. 아빠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했었다. 그런데 오늘 본 지우는 어땠는가? 16살의 나이에 어른처럼 성숙한 표정으로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다. 낡은 옷을 입고 지친 얼굴로. 민주는 앨범을 더 넘겼다. 재민이의 사진도 있었다. 돌잔치 사진이었다. 색동옷을 입고 방긋 웃고 있는 재민이. 그 옆에는 민준과 수진 그리고 지우가 함께 웃고 있었다.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다. 민주는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것이 7년 전 그날이 떠올랐다. 민준아, 우리 이대로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 돈이 조금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하잖아. 수진이 그렇게 말했을 때 민주는 무엇이라 대답했던가? 수진아, 난 더 큰 사람이 되고 싶어. 이런 평범한 삶에 갇혀 살고 싶지 않아. 난 성공할 거야. 혼자서라도. 그리고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 새벽 6시 민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모르는 척할 수 없었다. 진실을 알아야 했다. 수진과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는 강남에 있는 한 사설탐정 사무소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강민준입니다. 급하게 의뢰할 건이 있는데요. 3일 후 민주는 탐정 사무소에 앉아 있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탐정은 얇은 파일 하나를 그의 앞에 놓았다.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파일을 펼치는 것이 두려웠다. 첫 페이지에는 낡은 빌라 사진이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철계단, 반지하 창문. 현재 거주지는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방 2개짜리 빌라 반지하,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40만 원. 민준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7년 전 그들이 살던 집은 30평 아파트였다. 넓지는 않았지만 햇볕이 잘 들고 따뜻한 곳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반지하라니. 박수진 씨의 직업 현황입니다.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오전 7시에서 11시 동네 분식집 아르바이트. 오후 1시에서 6시 편의점 계산원. 저녁 7시에서 10시 온라인 쇼핑몰 물품 포장 재택근무. 새벽 1시에서 4시 대리운전.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하는 거죠? 대략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입니다. 잠은 4시간에서 5시간밖에 못 자는 것 같더군요. 그럼 휴일은? 일요일 오후 몇 시간. 그것도 빨래하고 청소하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이라고 할 수 없죠. 민준의 손이 떨렸다. 수진이 매일 밤 새벽까지 일하고 있었다니. 7년 전만 해도 그녀는 피부가 고왔다. 손톱도 예쁘게 관리했다. 그런데 청담동에서 본 그녀의 손은 거칠고 상처투성이었다. 월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4가지 일을 합쳐서 약 150만 원. 하지만 여기서 월세 40만 원, 공과금 20만 원, 식비 40만 원, 아이들 교육비와 교통비 등을 빼면 얼마나 남죠? 거의 없습니다. 매달 적자예요. 그래서 청담동 매장 월세를 3개월째 연체한 겁니다.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의 하루 용돈이 그것보다 많았다. 어제 점심에 먹은 오마카세 코스 요리가 1인당 35만 원이었다. 회사 접대비로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쓰고 있었다.
그런데 수진은 한 달에 150만 원을 벌기 위해 15시간씩 일하고 있었다. 아이들 상황도 알려드릴게요. 탐정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지우가 분식집에서 설거지하는 사진이었다. 지우 양은 16살인데 학교 끝나고 분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하루 3시간. 시급 9,620원이니까 한 달에 약 40만 원 정도 벌어요. 학원은요? 하나도 못 다닙니다. 인터넷 강의로 독학 중이에요. 그런데도 성적은 전교 5등 안에 들더군요.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딸이 이렇게 똑똑한 아이였다니. 학원도 다니지 못하는데 전교 5등이라니.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죠?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고 해요. 돈이 없어서요. 대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민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16살 소녀가 꿈을 포기하고 있었다. 재민이는요? 탐정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재민이의 건강검진 결과지 사진이었다. 만성 소화불량, 영양실조 초기 증상, 성장 부진. 12살 평균 키가 150cm인데 재민이는 140cm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런 거죠? 제때 밥을 못 먹어서요. 엄마가 일하느라 바쁘니까 주로 편의점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요. 그것도 하루에 2끼. 민주는 책상을 내리쳤다. 자신의 아들이 제대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탐정이 말을 잇지 못했다. 말씀하세요. 재민이는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왜죠? 옷이 낡고 냄새가 난다고요. 반지 하라 습기가 많아서 빨래가 잘 마르지 않거든요. 곰팡이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서 아이들이 놀려요. 곰팡이 재민이라고. 민주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탐정은 계속 말했다. 재민이는 학교에서 혼자 밥을 먹어요. 친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요.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빨리 먹고 운동장 구석에 혼자 앉아 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12살 아이가 혼자 견디고 있었다. 박수진 씨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만난 적도 없고요. 오직 아이들만 키우며 살았어요. 혼자서, 7년 동안 혼자서.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다. 탐정이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수진이 새벽에 대리운전을 하는 사진이었다. 추운 겨울 새벽 차 앞에서 손을 호흡을며 다음 콜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이 사진은 지난 겨울에 찍은 거예요. 영하 10도였는데도 새벽까지 일하더군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탐정 사무소를 나와 차에 올라탔다. 그리고 핸들에 머리를 박고 울었다. 7년간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놓쳤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성공이라는 이름 아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렸다는 것을, 돈과 명예를 얻었지만 가족을 잃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큰 깨달음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민준의 완벽한 세상에 두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민준은 탐정 보고서를 받은 후 사흘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했다. 펜트하우스에 혼자 앉아 천장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문이 계속 맴돌았다. 7년 동안 정말 한 번도 연락이 없었을까? 수진이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단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 아무리 자존심이 강해도 아이들이 굶주리는데 연락하지 않았을 리가 없었다. 민주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휴대폰을 꺼냈다. 7년 전 사용하던 휴대폰이었다. 충전을 시키고 전원을 켰다. 하지만 수진의 번호에서 온 문자나 부재중 전화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상하다. 민주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 고객님, 지난 7년간의 상세 통화 기록과 문자 기록을 요청하시는 거죠? 네,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며칠 걸릴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최대한 빨리 부탁드립니다. 이틀 후 민주는 이메일로 받은 자료를 열어봤다.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통화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수진의 번호에서 온 통화가 있었다. 그것도 수십 건이나. 하지만 민주는 그중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모두 차단됨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민준의 손이 떨렸다. 수진은 연락했었다. 여러 번 연락했었다. 하지만 그 연락들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다. 누가 이런 짓을? 민주는 즉시 회사로 향했다. 밤 10시였지만 그는 기다릴 수 없었다. 회사에 도착하자 비서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비서 김 과장이 야근 중이었다. 김 과장? 민준이 문을 벌컥 열며 소리쳤다. 네, 대표님? 이 시간에. 지난 7년간 내 개인 번호로 온 전화나 문자 중에 내가 받지 못한 게 있나요? 김 과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다. 그런 건 없었는데요.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즉시 알아챘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통신사에서 기록을 다 받았어요. 차단된 통화와 문자가 수십 건이에요. 김 과장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누가 시켰어요? 한 이사님께서. 윤서가?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혈관에 얼음물이 흐르는 기분이었다. 한윤서. 3년째 사귀고 있는 약혼녀. 올해 안에 결혼할 예정이었던 여자. 언제부터였죠? 3년 전부터요. 한 이사님이 대표님께서 일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불필요한 연락은 차단하라고. 민주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임원실로 향했다. 한윤서의 방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다. 문을 열자 윤서가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33세의 그녀는 민준의 회사 전략이사였다. 명문대를 나와 MBA까지 받은 엘리트였다. 외모도 뛰어나서 모델 같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오빠,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윤서가 환하게 웃으며 일어났다. 너였어.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뭐가? 수진이와 아이들 연락. 내가 다 막았지? 윤서의 미소가 사라졌다. 순간적으로 당황했다가 이내 표정이 굳어졌다. 그래. 내가 했어. 너무나 태연한 대답이었다. 마치 잘못한 것이 없다는 듯이. 왜긴 왜야? 오빠가 과거에 얽매여서 지금의 성공을 망치면 안 되잖아. 성공이라고?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오빠가 그 여자 생각하면서 일에 집중 못하는 거 보기 싫었어. 오빠는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과거에 발목 잡힐 필요 없잖아. 발목을 잡혀? 그게 내 가족이야. 민준이 소리쳤다. 가족? 7년 동안 연락도 안 한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윤서도 소리를 높였다. 연락을 못한 게 아니라 내가 막은 거잖아. 그래, 맞아. 윤서가 책상을 내리쳤다. 나는 그 여자가 싫어. 오빠가 성공하니까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할 것 뻔하잖아. 그런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민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윤서를 바라봤다. 내가 수진이를 그렇게 생각했어? 당연하지. 가난한 여자가 성공한 남자 놓칠까봐 애들까지 이용하는 거잖아. 수진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빠는 몰라. 여자들이 얼마나 계산적인지.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는 거야? 그래. 그게 뭐 어때서? 오빠를 위해서 한 일인데. 사랑한다면서 내 아이들이 굶어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야? 그 말에 윤서의 표정이 흔들렸다. 굶어 죽기까지 하겠어? 지금 내 아들은 영양실조야. 제대로 밥도 못 먹고 있어. 민준의 외침에 사무실이 조용해졌다. 또 뭘 했어? 연락 차단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윤서가 잠시 망설이더니 자포자기하듯 말했다. 가끔 사람을 시켜서 감시했어. 그리고 오빠한테 거짓말했지. 무슨 거짓말? 그 여자 재혼했다고. 잘 살고 있다고. 걱정할 필요 없다고. 민준의 머릿속에서 윤서의 말들이 떠올랐다. 오빠,
수진 씨 소식 들었어? 의사랑 재혼했대. 아이들도 새 아빠 잘 따른다던데. 지우는 유학 간다던데. 역시 잘 사나 봐. 재민이도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대. 다행이지? 그 모든 말이 거짓이었다. 민주는 그 말들을 믿고 안심했었다. 죄책감도 덜었고 마음도 편해졌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다. 재민이가 아프다는 연락도 있었지? 병원비 필요하다고. 윤서가 고개를 돌렸다. 대답해.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 그것도 숨겼어? 응급한 건 아니었어. 감기 정도였다고. 감기 정도? 내 아들이 폐렴 직전까지 갔었어. 민준이 책상을 내리쳤다. 넌 정말 악마야. 악마? 윤서가 비웃었다. 오빠, 나는 오빠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오빠가 그 여자한테 다시 빠지면 안 되잖아. 사랑? 그게 사랑이야? 민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진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야. 내가 힘들어할 때 함께 아파하는 거고 내 가족을 사랑해주는 거야. 근데 넌 내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었어. 오빠, 우리 끝이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뭐라고? 오늘 당장 사표 써. 내일까지 이 회사에서 나가. 오빠 3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3년을. 3년 동안 넌 거짓말만 했어. 내 가족을 짓밟았어. 윤서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좋아. 좋아, 강민준. 그녀가 가방을 집어들며 소리쳤다. 후회할 거야. 그 여자는 이미 오빠를 포기했어. 아이들도 오빠를 아빠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내 탓이야. 내 탓? 윤서가 비웃었다. 7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건 오빠 자신의 선택이야. 나는 그냥 편하게 해준 것뿐이고. 그 말이 민준의 가슴을 찔렀다.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다. 그래도 알 권리는 있었어. 내가 판단할 수 있게 했어야지. 판단? 오빠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을까? 윤서가 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 여자한테 가봐. 그리고 거절당해봐. 그때 후회해도 늦어. 문이 쾅 닫혔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3년간 사귄 여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니. 자신을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가족을 파괴하고 있었다니.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윤서의 마지막 말이 맞다는 것을. 7년 동안 찾아가지 않은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성공에만 몰두하며 가족을 외면한 것도, 과거를 지우려고 한 것도 모두 자신의 선택이었다. 민주는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의 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제는 진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고. 아무리 늦었어도, 아무리 거절당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민준의 완벽한 세상에 세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윤서와 결별한 다음 날, 민주는 백화점으로 향했다. 손에는 쇼핑 리스트가 가득했다. 지우를 위한 최신 노트북, 태블릿, 그리고 명품 브랜드 옷가지들. 재민이를 위한 게임기, 운동화, 책가방. 수진을 위한 명품 핸드백과 화장품 세트.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으며 민주는 생각했다. 이것만 있으면 아이들이 기뻐하겠지.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오후 3시 민주는 신림동 빌라 앞에 섰다. 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가득했다. 총 금액만 해도 800만 원이 넘었다. 하지만 그 무게보다 더 무거운 것은 마음이었다. 계단을 내려가 반지하 문 앞에 섰다. 녹슨 철문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 앞에는 곰팡이 냄새가 났다. 민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수진의 목소리였다. 7년 만에 가까이서 듣는 그 목소리. 민준의 목이 메었다. 수진아, 나야. 민준이야. 문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10초, 2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드디어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나타났다. 청담동에서 본 것보다 더 가까이서 본 그녀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 푸석푸석한 피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 겨우 37세인데 50대처럼 보였다. 왜 왔어? 따뜻한 인사도 놀라는 표정도 없었다. 그저 차갑고 지친 목소리뿐이었다. 수진아, 나는. 아이들아, 방에 들어가 있어. 거실에서 지우와 재민이가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다. 좁은 거실에는 낡은 소파 하나와 작은 식탁이 전부였다. 벽면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흔적이 보였다. 지우는 교복을 입고 있었다. 하지만 교복 소매가 닳아 있었고 치마도 색이 많이 발해 있었다. 재민이는 체육복을 입고 있었는데 무릎 부분이 해져 있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예요? 재민이가 물었다. 민준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너희 아빠야. 수진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감정이 전혀 실리지 않은 목소리였다. 아빠라고요? 지우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16살 소녀의 눈에는 민준을 향한 적개심이 가득했다. 7년 동안 어디 계셨는데요? 지우야. 아빠가. 아빠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아세요? 엄마가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는 거 아셨어요? 재민이가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거 아셨어요? 각각의 말이 민준의 심장에 비수처럼 박혔다. 우리가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 맡으며 사는 거, 겨울에 보일러 못 켜고 떠는 거 다 아셨고요? 지우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다. 저는 매일 기다렸어요. 초등학교 운동회 때도, 졸업식 때도, 중학교 입학식 때도. 다른 애들은 다 아빠가 왔는데 저만 없었어요.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친구들이 물어봤어요. 너희 아빠는? 그때마다 전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우리 아빠는 죽었어. 그렇게 말하는 게 더 쉬웠거든요. 버림받았다고 말하는 것보다. 지우야. 근데 아빠는 죽은 게 아니었잖아요. TV에 나오시더라고요. 빌딩 몇 개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좋겠다. 지우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다. 우리는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인데 아빠는 펜트하우스에서 사시잖아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모든 게 사실이었으니까. 이것들 아이들 줄 선물이야.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쇼핑백들을 내밀었다. 필요 없어요. 지우가 그것들을 손으로 쳤다. 쇼핑백들이 바닥에 떨어지며 내용물이 쏟아졌다. 최신 노트북, 명품 옷까지, 비싼 신발들. 7년 동안 없다가 이제 와서 선물이라고요? 우리가 뭐예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지우야,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7년이 돌아와요? 지우가 소리쳤다.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매일 아르바이트 끝나고 집에 오면 재민이가 혼자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엄마는 밤 늦게까지 일하고요. 지우야, 전 공부도 하고 싶었어요. 친구들처럼 학원도 다니고 싶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인터넷 강의만 들었어요. 그것도 무료 강의로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재민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응, 재민아. 근데 왜 우리를 버린 거예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민준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말이었다. 재민아, 아빠가. 민준이 무릎을 꿇고 재민이 눈높이에 맞췄다. 하지만 재민이는 뒤로 물러났다. 무서워요, 엄마.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무서워한다. 민준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이제 그만 가줘. 수진이 문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다. 수진아, 제발. 나에게 기회를 줘.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 너무 늦었어, 민준아. 수진이 처음으로 민준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눈에는 사랑도 미움도 없었다. 그저 피로만 가득했다. 우리는 7년 동안 너 없이도 살았어. 힘들었지만 우리끼리 견뎠어. 수진아, 너도 이제 내 삶을 살아가. 우리는 이제 남이야. 남이라니. 우리가. 응.
남이야. 법적으로만 부부였을 뿐이지 진짜 가족은 아니었잖아. 수진의 말이 민준의 심장에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나타나줘. 내가 나타날 때마다 아이들이 더 힘들어해. 민준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선물들을 주워 담으며 일어났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 계단을 올라가며 민준은 뒤를 돌아봤다. 문틈으로 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차가운 눈빛이었고 재민이는 엄마 뒤에 숨어 있었다. 수지는 그저 피곤해 보였다. 차에 올라탄 민주는 한동안 시동을 걸지 못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정말 아버지일까?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었다. 아이들에게는 그저 무서운 낯선 사람일 뿐이었고 수진에게는 잊고 싶은 과거일 뿐이었다. 7년이라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벽은 800만 원짜리 선물로는 허물 수 없었다. 민주는 그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사랑, 신뢰, 가족. 그 모든 것은 시간과 정성으로만 쌓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그 모든 것을 7년 전에 스스로 버렸다는 것을. 민준의 완벽한 세상에 네 번째 균열이 생긴 순간이었다.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준은 포기할 수 없었다. 매일 아침 신림동 빌라 앞을 지나쳤다. 차 안에서 지켜만 봤다. 아침 7시 수진이 분식집으로 출근하는 모습. 7시 30분 지우가 재민이 손을 잡고 학교로 가는 모습. 그 모습들을 보며 민주는 매번 다짐했다. 오늘은 용기를 내보자. 하지만 차에서 내릴 수 없었다. 지난주 그 차가운 눈빛들이 계속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탐정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대표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죠? 박수진 씨 가족이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월세를 3개월 연체해서 오늘 아침 강제 퇴거당했어요. 지금 짐을 싸서 나가는 중입니다. 지금 어디 있어요? 신림동 빌라 앞이요. 제가 위치 보내드릴게요. 민주는 즉시 차를 몰았다. 신호등도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렸다. 벌금 딱지를 받아도 상관없었다. 20분 만에 빌라 앞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수진과 아이들이 짐을 싸고 있었다. 아니, 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다. 큰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다. 엄마, 이거 어떡해요? 지우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고시원에 가자.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생각해보자. 수진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고시원에 셋이 들어갈 수 있어요? 안 되면 엄마 혼자 다른 데서 자고. 그때 집주인이 나왔다. 어머니, 빨리 치우세요. 다음 세입자가 오늘 들어온다고요. 알아요. 지금 치우고 있잖아요. 수진이 급하게 짐을 들었다.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비틀거렸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차에서 내려 달려갔다. 수진아. 수진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다. 민준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왜 또 왔어? 탐정한테 연락 받았어. 집에서 쫓겨났다고.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야? 수진이 차갑게 말했다. 수진아, 제발. 내가 도와줄게. 새 집 구해줄게. 필요 없어. 그때 지우가 달려와 민준을 막아섰다. 왜 자꾸 우리 앞에 나타나세요? 이제 그만 좀 나타나세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다. 지우야, 우리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거예요. 7년 동안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지우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16살 소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민준이 짐을 들려고 하자 지우가 그의 손을 뿌리쳤다. 손대지 마세요. 그때 안쪽에서 재민이의 기침 소리가 들렸다. 심한 기침이었다. 콜록콜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소리였다. 재민아. 수진이 급히 재민이에게 달려갔다.
재민이는 박스에 기대앉아 숨을 헐떡이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재민아, 괜찮아? 엄마. 숨이 안 쉬어져요. 재민이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감기가 악화된 것 같아요. 어제부터 계속 기침하더니. 지우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병원 가야 해. 민준이 즉시 말했다. 돈이 없어요. 수진이 차갑게 대답했다.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 재민이가 숨을 못 쉬고 있어. 그래도 수진아, 제발. 민준이 소리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다. 지금 아이가 중요해. 나중에 욕해도 돼. 때려도 돼. 근데 지금은 재민이부터 살려야 해. 수진은 한참을 망설였다. 하지만 재민이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민준이 재민이를 안아들었다. 너무나 가벼웠다. 12살 아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벼웠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것 같았다. 내 차로 가자. 민준의 벤치에 네 사람이 탔다. 뒷좌석에 수진과 재민이, 지우. 민준은 운전석에서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재민아, 조금만 참아. 곧 병원 도착해. 수진이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15분 만에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민준이 재민이를 안고 뛰어들어갔다. 여기요. 응급 환자예요. 간호사들이 즉시 달려왔다. 재민이는 곧바로 응급실로 옮겨졌다. 30분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수진과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다. 환자 상태가 어떻게 되세요? 의사가 민준을 보며 물었다. 제가 아버지입니다. 민준이 대답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떳떳하게 말하는 아버지라는 단어였다. 폐렴입니다. 게다가 영양실조가 심각해서 면역력이 많이 약해져 있어요. 폐렴이요?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네. 장기간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몸무게가 12살 평균보다 10kg이나 적습니다. 의사의 말에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굶주리고 있었다니. 당장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와 영양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입원 비용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검사비와 치료비, 입원비 합쳐서 대략 2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지우가 급히 엄마를 붙잡았다. 200만 원. 수진의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인데 200만 원은 불가능한 금액이었다. 제가 낼게요. 민준이 즉시 말했다. 안 돼요. 지우가 거부했다. 지우야, 지금은. 싫어요. 아빠한테 도움받고 싶지 않아요. 지우가 울면서 소리쳤다. 그럼 어떡하는데? 재민이는 어떡하고? 민준도 목소리를 높였다. 저는. 지우가 말을 잇지 못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제가 학교 그만두고 일할게요. 안 돼. 이번에는 수진이 소리쳤다. 엄마, 지우야, 너는 공부해야 해. 대학 가야 하고. 근데 돈이 없잖아요. 엄마가 뭐든 할 수 있어. 하지만 수진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그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수진아, 제발. 민준이 무릎을 꿇었다. 병원복도 한가운데서. 일어서요. 안 일어나. 내가 받아줄 때까지.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잘못했어. 7년 동안 아버지 역할을 하나도 못했어.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발 재민이만은 살려줘.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를 용서 안 해도 돼. 평생 욕해도 돼. 근데 재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 수지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봤다. 그 눈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교차했다. 미움, 원망, 그리고 미안함. 알았어.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마워.
7년 만에 처음으로 들은 감사 인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있었다. 민주는 즉시 입원 수속을 밟았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세상이었다. 재민이가 병실로 옮겨진 후 네 사람은 침대 주변에 섰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고 있는 재민이를 보며 모두 말이 없었다. 민주는 그 순간 깨달았다. 돈으로 병원비는 낼 수 있지만 7년간 쌓인 벽은 돈으로 허물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아무리 거절당해도 이번에는 진짜 아버지가 되기로. 재민이가 입원한 후 민주는 매일 병원에 찾아왔다. 처음 사흘간은 병실 밖 복도에서만 서성였다. 안으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유리창 너머로 재민이가 링거를 맞고 있는 모습만 지켜봤다. 나흘째 되는 날 재민이가 먼저 민준을 발견했다. 엄마, 저 아저씨 또 왔어요. 응? 수진이 문 쪽을 보자 민준이 서 있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와.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져 있었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재민아, 아빠가 왔어. 아저씨. 아니, 아빠요? 재민이가 조심스럽게 민준을 쳐다봤다. 응. 많이 좋아졌어? 네. 이제 숨쉬기 편해요. 다행이다. 민준이 재민이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손을 멈췄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다. 아저씨. 아니, 아빠는 왜 매일 와요? 재민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다. 재민이가 궁금해서. 그리고 민준이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재민이는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다. 저도 아빠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저만 없으니까. 그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재민아, 아빠가 늦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아빠가 되고 싶어. 괜찮을까? 진짜 아빠요? 응. 매일 밥 챙겨주고 학교 데려다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런 아빠. 재민이는 망설이다가 물었다. 그럼 이제 안 사라져요? 절대 안 사라져. 약속할게. 민준이 새끼손가락을 내밀었다. 재민이는 자신의 작은 손가락을 걸었다. 약속이에요, 아빠. 그 순간 민준은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다. 일주일 후 재민이는 많이 회복했다. 의사는 일주일만 더 입원하면 퇴원할 수 있다고 했다. 민준은 그 사이 새 집을 알아봤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노원구에 있는 24평 아파트였다. 방 3개에 햇볕이 잘 드는 곳이었다. 수진아, 잠깐 얘기 좀 할까?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민준이 조심스럽게 꺼냈다. 뭔데? 너희 이제 갈 곳이 없잖아.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수진아,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지금 아버지로서 하는 얘기야. 민준이 진지하게 말했다.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노원구에 있는 24평짜리.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해. 지우도 자기 방 있고 재민이도 자기 방 있어. 민준아, 그냥 받아. 내가 7년 동안 못해준 거 생각하면 이것도 모자라. 수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물었다. 너는 어디서 살 건데? 나는 내 집에서 살지. 걱정 마. 그럼 우리는 천천히 다시 알아가는 거야. 7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니까. 억지로 가족인 척하지 말고.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2주 후 재민이가 퇴원했다. 그날 네 사람은 함께 새 아파트로 갔다. 와, 진짜 넓어요. 재민이가 신나게 뛰어다녔다. 건강을 많이 회복한 모습이었다. 여기가 재민이 방, 여기가 지우 방, 여기가 엄마 방. 민준이 하나씩 안내했다. 제 방이 따로 있어요? 지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만의 방을 갖게 된 것이었다. 당연하지.
너도 이제 고등학생인데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하잖아. 지우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조용히 울었다. 수진이 다가가 딸을 안아줬다. 지우야, 엄마 꿈 같아요. 제 방이 있다니. 16년간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자기만의 공간. 지우에게는 200만 원짜리 선물보다 더 소중한 것이었다. 그날 밤 네 사람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치킨을 시켜 먹으면서 재민아 맛있어? 네, 완전 맛있어요. 재민이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지우야, 너도 많이 먹어. 네. 지우는 여전히 민준을 피했지만 예전처럼 적대적이지는 않았다. 수진아, 응? 나는 매일 아침에 올게. 재민이 학교 데려다 주고 싶어서. 그래도 돼? 당연하지. 나 아빠잖아. 그 말에 재민이가 방긋 웃었다. 3개월이 흘렀다. 민주는 약속대로 매일 아침 7시에 집에 왔다. 재민이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처음에는 계란 후라이도 태웠지만 점점 나아졌다. 아빠, 오늘은 안 탔어요. 진짜? 아빠 실력이 늘었나 보다. 재민이와 농담을 주고받는 아침 시간이 민준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지우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수학 문제를 들고 왔다. 아빠,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어디 보자. 민준이 지우 옆에 앉아 함께 문제를 풀었다. 아빠 진짜 똑똑하시네요. 너도 충분히 똑똑해. 혼자 공부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좋잖아. 사실 학원 다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이제는 다닐 수 있어. 원하는 학원 다 골라봐. 정말요? 지우의 눈이 반짝였다. 당연하지. 우리 딸 꿈 이루게 해줘야지. 지우가 처음으로 민준을 꽉 안았다. 고마워요, 아빠. 6개월 후 민준은 제주도 가족여행을 계획했다. 네 사람의 첫 여행이었다. 와, 바다다. 재민이가 신나게 뛰어갔다.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모습이었다. 조심해, 재민아. 수진이 웃으며 따라갔다. 그녀의 얼굴에도 7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우야, 너도 가서 놀아. 아빠도 같이 가요. 지우가 손을 내밀었다. 민주는 그 손을 잡고 함께 바닷가로 걸어갔다. 아빠, 응? 저는 아직도 가끔 서운해요. 7년이라는 시간은 쉽게 잊혀지지 않아요. 알아. 하지만 지금 아빠가 노력하는 모습은 인정할게요. 재민이도 행복해하고 엄마도 웃고 있으니까.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 지우야. 그리고 저도 아빠가 생겨서 좋아요. 친구들한테 이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라고.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우를 꽉 안아주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해변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다. 수진아, 응? 우리 다시 시작해볼까? 수진은 한참을 민준을 바라보다가 물었다. 진심이야? 응. 7년 전에 내가 놓쳤던 것들. 이제야 깨달았어. 민준이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냈다. 박수진, 다시 나와 결혼해 줄래? 엄마, 네 해요. 재민이가 박수를 쳤다. 엄마, 이번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우도 웃으며 말했다. 수진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좋아.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이야. 약속할게. 절대 다시는 너희를 놓지 않을게. 네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다. 1년 후 지우는 서울대학교에 합격했다. 재민이는 전교 1등을 했다. 수지는 간호학과에 다니기 시작했다. 그리고 민주는 깨달았다. 진짜 성공은 높은 빌딩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 것이라는 걸. 7년이라는 시간을 잃었지만 이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가장 빠른 때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전달드리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